이번 시간에는 정렬과 삼색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향식 정렬을 이제 상향식으로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머지 소트는 위에서부터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서 정렬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그 어떤 군대 같은 체계에서 상명하복 체계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인데, 상향식 방식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버텀업 방식. 그래서 우리 보통 민주주의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위로 점점 올라가서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원소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그 머지하고 바로 옆에 원소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머지하고, 그렇게 해서 쭉 머지를 하고 나면 원소 2개짜리 정렬된 리스트가 있겠죠. 2개짜리를 또 옆에 거랑 또 머지예요. 그럼 원소 4개짜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버텀업 머지 소트가 되겠습니다. 힙 정렬은 특별한 그 힙 구조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힙은 바이너리 트리예요. 바이너리 트리인데 이제 삼각형 형태라고 보통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바이너리 트리의 그 루트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제일 큰 원소예요. 그러면 맥스 힙. 그리고 만약에 바이너리 트리의 루트가 이 전체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민 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 힙을 만든 다음에 맥스 힙의 루트를 빼요. 맨 끝에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힙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두 번째 큰 원소가 올라가겠죠. 빼서 또 끝에서 두 번째 넣고, 이런 식으로 소트를 하게 되면 인크리징 오더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미니입을 가지고 제일 작은 원소를 끝에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원소를 그 다음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나중에 제일 큰 원소가 맨 앞에 있겠죠. 그래서 이건 디크리징 오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정렬은 좀 특별한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명찰이 있는데 그 명찰이 사람들 이름이 들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성이 기억인 사람들 쭉 모아서 할 수 있겠죠. 성이 니은인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디귿인 사람들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쫙 모은 그 묶음들이 있겠죠. 그 묶음 안에서 또 정렬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는 게 이제 사전순 정렬이죠. 렉시코그래픽 소트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레딕스 소트는 1의 자리 가지고 먼저 정렬을 해요. 1의 자리 가지고 정렬한 거가 묶음이 쭉 있으면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또 쭉 정렬해요. 그 순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정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장 높은 자릿수까지 정렬을 하게 되면 전체가 딱 정렬된 그런 방식의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앞에서부터 그 순서를 한 게 렉시코그래픽 소트, 사전순 정렬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이 위상 정렬은 뭐냐면요, 일의 선후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수행한 다음에 다음 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하고, 이런 선후 관계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어떤 순서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물론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토폴로지컬 소트, 위상 정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해야 될 게 많은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향식, 상향식의 경우에 하향식은 우리말로 이제 하면 톱다운이고요. 톱다운. 상향식은 버텀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대부분의 학문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톱다운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책 같은 학문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되게 버텀업이에요. 공부, 버텀업. 각 경우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이제 부모님이 뭔가 시키거나 하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공부를 하다가도, 하려고 하다가도 싫어질 수가 있는데, 이 톱다운이 좀 그런 식이죠. 근데 상향식은, 버텀업은 내가 스스로 뭔가 했잖아요. 내 스스로 동기가 있지. 그 동기에서 어떤 목표, 이렇게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향식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공부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상향식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도 상향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분할이 입력값에 관계없이 문제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이루어질 때 비순환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그 10개를 2개로 나눠서 5개, 5개 나눈다가 3개, 2개, 3개, 2개, 그럼 3개는 또 2개, 1개로 나누잖아요. 2개, 1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러는 것보다 입력 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매번 2개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2개씩 이렇게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리컬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결정할 때를 2개씩 페어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었고 이진 탐색의 경우에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병합정렬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병합정렬을 아까는 처음에서 5개 나누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개씩 이렇게 묶어요. 2개씩. 그러면 뭐 이거 2개 병합하면 5, 26이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얘도 2개를 묶었지. 자, 그리고 요거 또 2개씩 나눠지잖아요. 2개씩 더 묶어요. 이렇게 2개씩 묶었고 근데 얘는 묶일 애가 없잖아요. 그거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나중에 묶을 거거든. 그래서 얘 또 묶어봐요. 얘 또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1하고 11 중에 1이 작고 5하고 11 중에 5가 작고 11하고 26, 11이 작고 15하고 26, 15가 작고 26하고 59, 26이 작고요. 그리고 59하고 77, 59가 작고요. 61하고 77, 61이 작고 그 다음에 77은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하고 48 이거를 그 다음에 합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합치면 1하고 19 1 작고요. 5, 11, 15, 19 26보다 19가 작죠. 26하고 48, 26이 작고요. 48하고 59, 48이 작아요. 그리고 그 3개는 여기다가 59, 61, 77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병합정렬을 아까는 톱다운 이 방향이었잖아요. 지금은 버텀업. 요게 지금 버텀업이 이게 상향식이고요. 요거는 하향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병합정렬의 경우에 상향식 알고리즘을 하려면 2개씩 페어를 하면 돼요. 2개씩 처음부터 2개씩 페어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2개를 페어를 어떻게 하느냐, K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K를 원래 한 칸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K가, 이렇게, K가 1, K가 1, K가 2, K가 4. K가 1이라는 얘기는 요거하고 한 칸 떨어진 거, 요거를 병합하는 거죠. 2라는 거는 요거하고 2칸 떨어진 거 병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K는 1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 K가 M보다 작을 때까지 해요. M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는 여기 I가 M-1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2개 병합할 때 빼놓고는 이제 N-1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하고 I 플러스 K개 요걸 병합을 할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병합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i 플러스 k가 n-1보다 작으면 그러면 i 플러스 2k-1 i 플러스 2k-1이 n-1보다 작을 때는 2k-1은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가 i 플러스 2k죠. 여기가 이제 i 플러스 2k-1이죠. 플러스 2k-1이죠. 2k-1보다 그러니까 2k-1이 n-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아직 바운드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 병합할 대상이 다 바운드 안에 있어요. 그럼 머지하면 되죠. 머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여기 줬던 것 같아요. 요거. 여기 로우, 여기 미드, 여기 하이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로우는 i 그 다음에 미드는 i 플러스 k-1 i 플러스 k가 여기니까 k-1 하이는 i 플러스 2k-1 여기가 i 플러스 2k-1이잖아요. 그쵸? 이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i 플러스 2k-1이에요. 2k-1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요거를 아이터레이션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했으면 2k 스텝만큼 가서 i 플러스 2k에서 똑같이 해주면 되지. 그래서 i를 2k로 스텝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 여기 그럼 어디 걸쳐져 있겠죠. 지금 여기 어디 걸쳐져 있어. 이쪽에 걸쳐져 있을 텐데 걸쳐져 있는 게 i 플러스 k가 여기에 걸쳐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걸쳐져 있죠.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i 플러스 k-1부터 여기 걸쳐져 있을 때 여기가 이제 n-1이 되겠죠. 이 바운드 컨디션이 될 텐데 n-1까지만 머지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다음에는 i는 n-1로 해주는데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i n-1 하면 바로 y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이거는 브레이크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i 플러스 k가 n-1이다 그럼 이제 이거 뭐냐면 i 플러스 k가 이거잖아요. 그게 n-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지 않고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머지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하나가 걸쳐져 있으니까 브레이크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가 아니라 책에 있는 그 알고리즘인데요. 우리 의식 흐름대로 쓴 거예요. 의식 흐름대로 이제 잘 쓴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근데 이 의식 흐름을 이제 사용자 그대로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규칙 중에 하나가 if 안에 바로 if가 있으면 이거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if 안에 if가 있으면 그거를 and를 쓰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꾸든지 해서 순서를 변경하든지 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사실은 첫 번째 볼 게 이걸 보면 되죠. 이 k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이거 더 큰 거 안에 있는지 그걸 먼저 보고 그러니까 여기 요 범위 안에 지금 내 두 개를 머지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보고 그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걸쳐져 있는 거. 요게 두 번째 경우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요 경우는 이거는 만족하지 않지만 이거만 만족하는 경우니까 사실은 여기로 오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경우예요. 여기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되면 이건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게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케이스는 사실은 얘가 봐야 될 두 번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의식 흐름대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보면 훨씬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해봤어요. 리팩토링 해봤는데 여러분들 폰트도 벌써 커졌죠? 아까 그거보다 훨씬 간단해졌기 때문에 리팩토링 할 때 또 한 가지 리팩토링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와일룹 있잖아요.
두 번째 while loop의 기본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색깔 하자. 이 색깔 하지 말고 형광펜으로 해서 이 색깔로 한번 표시해보자. 두 번째 while loop은 i가 컨트롤 베리어블이죠. i가 컨트롤 베리어블인데 이니셜라이즈 하는 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증가하는 건 어디냐면 요거랑 요거인 것 같죠? 요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얘는 증가가 아니지. 얘는 증가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브레이크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인 루프는 뭐냐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컨디션 조사하는 거하고 i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거 뭐예요? for지 for. 여러분들 for룹이 바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룹의 메인을 이걸로 보면 돼요. 사실은 i를 이걸로 하고 이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인이 이건데 이게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케이스를 조사하면 되는 거지. 이 초록색 케이스는 이걸 하고 브레이크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브레이크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리팩토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리팩토링 했는데 하나는 이 조건 nested if를 위한 리팩토링을 했고요. 또 하나는 if and if 그걸 리팩토링 한 거고 또 하나는 거기 컨트롤 베리어블 리팩토링 했어요. 이렇게 하고, 리팩토링은 뭐냐? 코드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리팩토링은 코드 정리. 여러분들 코드를 정리해야지 복잡한 알고리즘 할 때는 코드를 정리하기만 해도 버그가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리팩토링 해보면 지금 여기 아까 i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 그 다음에 i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맞는지 깨끗하죠, 그렇죠? 깨끗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언제 하냐면 이때 해줘요. 첫 번째 조건일 때. 이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첫 번째 조건은 이 두 개 머지할 것이 바깥에 여기 경계가 있을 때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때는 이제 이게 지금 2K잖아요. 2K만큼 증가해서 다음 거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팩토링은 뭐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걸쳐져 있을 때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는 어디까지 머지해야 되냐면 여기 걸쳐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한 번 머지하고 이제 끝날 거잖아요. 그쵸? 한 번 머지하고 끝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로우로 하고 여기 로우로 하고 여기 미드로 하고 미드까지는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런데 이 하이는 뭘로 해야 되냐면 n-1로 해야 되지. 하이는 n-1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리팩토링이에요. 두 번째 초록색에 대한 리팩토링이죠. 자, 그럼 아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브레이크는 하나로 머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상향식으로 하면 상향식으로 했던 거를 의식 흐름대로 했던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지금 여기 머지소트 2처럼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힙 정렬 보시겠습니다. 힙 정렬은 각 노드의 값이 그 자식들의 값보다 큰 완전 이진들이에요. 각 노드의 값이 자식들의 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 각 노드라는 게 이제 그 루트예요, 루트. 각 노드가 이제 루트죠, 루트. 자식이 있으니까 루트겠지. 루트의 값이 자식들의 값보다 크다. 자, 보시면 여기 77이 있어요. 77은 61하고 59보다 크죠? 77이 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힙이라는 거죠. 59는 11하고 26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힙이라는 거예요. 61은 48, 19보다 크죠? 그 힙이죠. 48은 15, 1보다 크죠? 그래서 힙이고, 19는 5보다 크죠? 그래서 힙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게 서브 트리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서브 트리에 대해서 성립하고 만약에 같은 레벨을 보겠다. 레벨을 보면 레벨이 다를 수 있어. 요 레벨 보면 요 레벨에서는 사실은 더 하위 레벨인데 15가 11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쵸? 크지만 얘네는 다른 서브 트리잖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링크로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서브 트리에 속해 있지 않은 거는 레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힙이라고 하는데 이 힙을 만들면
어떻게 정렬할 수 있냐면 77을 빼내요. 그러면 77이 제일 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의 힙이 생기죠? 그 힙 1하고 H1, H2가 있는데 H1과 H2를 합쳐서 한 힙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합쳐서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큰 걸 또 빼면 되잖아요. 힙이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힙 구성이에요. 힙 구성하는데 그 다음에 루트를 빼요. 루트 제거. 그리고 힙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힙을 재구성. 그 힙, 이거 뭐 힙 병합이라고 할까? 힙 병합해요. 병합을 하면 다시 힙이 구성되죠. 루트 제거하고. 언제까지? 힙에 이제 원소 하나만 있을 때까지. 그런 방식이 힙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힙을 아까처럼 이렇게 루트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 링크 나타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힙이 완전 이진트리인데 어떻게 완전 이진트리냐면 여기 중간에 얘가 없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각 레벨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찼으면 여기까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여기 트리가 하나 더 있으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다르게 나타낼까? 잘못 집어내. 수전증이 있는지.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안 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배열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루트로 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열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거지. 차곡차곡 쌓다 보면 여기 총 레벨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릿이 됐을 경우에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같으면 여기는 4 마이너스 1이죠. 3개가 있죠. 여기 같으면 8 마이너스 1, 7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최대 이제 2의 n승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죠. 컴플릿이 되면. 자, 그렇게 해서 트리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배열로 완전 이진 트리를 배열로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요. 루트에서 랩트는 2배를 하면 돼. 인덱스를 1에서부터 n을 가정할 때. 그래서 77의 랩트는 61이었죠. 랩트. 그 라이트는 거기에서 바로 옆에 거죠. 그러니까 2개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어런트는 반대로 그걸 반으로 나누면 돼요. 2를 나누면 1이죠. 3을 나누면 1이죠. 그래서 반대로 나누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다 성립을 해요. 그 뒤에도 보시면 뒤엔 약간 이걸로 해볼까요? 61의 2배, 이 인덱스의 2배는 61의 2배가 2의 2배는 4죠. 레프트는 4고 라이트는 하나 더한 거. 59는 레프트는 6이고 라이트는 하나 더한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레벨 보시면 지금 인덱스 4에 48의 레프트 서브트리는 8, 라이트는 9 이렇게 되고요. 19의 레프트 서브트리는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규칙을 이용하면 노드 번호가 i가 0부터 n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를 배열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인덱스를 여기 있는 인덱스를 포인터처럼 쓴 거죠. 인덱스 여러분들 이게 포인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점차 범위가 1에서 n이 아니고 0부터 n-1이라면요.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힙 정렬 알고리즘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되게 간단합니다. 그 힙을 만드는 게 복잡하지 정렬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1번 힙 구성. 1번 힙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부터 삭제. 힙을 구성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면 삽입 연산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n개의 원소를 힙에 삽입하는데 삽입할 때 n 로그 n 시간이 필요해요.
자, 하나짜리는 그냥 넣으면 되겠죠. 두 개짜리도 얘랑 비교해서 서브트리에 넣으면 되겠죠. 세 개는 두 개랑 비교해서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힙이 구성됐잖아요. 그럼 이 두 개 힙을 뭐 합치고 해야 되겠죠. 힙을 합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두 이제 깍두기 파들이 패스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서의 대장들 먼저 봐요. 대장들 중에서 누가 대장인가 생각하면 되지. 그 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장을 여기 하고 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또 대장이 올 거잖아요. 걔랑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힙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효율적인 힙이 구성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효율적인 힙이라기보다도 효율적으로 힙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로그 n의 힙을 구성할 수 있어요. 한 노드의 두 하위 트리가 힙을 이룰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힙으로 구성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힙을 구성하는 거를 좀 살펴볼게요. 어드저스트를 보겠습니다. 어드저스트는 엘리먼트가 지금 트리가 두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 이제 서브 트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처럼 힙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미 트리가 있어요. 이미 트리가 있는데 그 트리에 적합한 위치에다가 n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n을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지금 트리가 아까 배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배열이 이 트리라는 이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의 크기가 n이에요. n. 크기가 n이죠. 크기가 n이고, 자, 여기서 n은 이 트리의 사이즈고요. 트리 어레이의 사이즈. 얘가 이제 트리죠. 트리가 있고, 여기에 얘가 1부터 있다고 보시면 되죠.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드저스트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i번째 여기 i번째 있잖아요. i번째 인덱스 여기가 어떤 트리의 루트가 되겠죠? 여기를 루트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루트인 거에 대해서 이 서브 트리에 여기 서브 트리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서브 트리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서브 트리하고 비교했을 때, 서브 트리도 힙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힙이라고 비교했을 때 이걸 힙으로 만들 수 있는지예요. 지금 트리에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i번째 위치,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엘리먼트가 t고요. t고, 그 다음에 2i 하면 이건 left죠. left, 2i에 있는 거, 2i의 인덱스를 지금 j라고 한 거고요. 여기 이제 힙이 있을 거고요. 힙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j 플러스 1이겠죠? j 플러스 1에 힙 2가 있을 거예요. 2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얘네는 힙이에요. 얘네는 힙 1, 힙 2인데 얘는 아직 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t를 얘들하고 비교해야 돼. 얘들하고 비교해서 j번째, j 플러스 1번째랑 비교해서 얘를 이제 루트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힙으로 만들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t가 1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직 몰라요. 자, 그래서 t를 이제 여기 이제 인덱스는 i라고 그랬죠. 여기 서브트리 루트 밸류고, 서브트리 밸류고, 레프트 차일드죠. 레프트 차일드. 자, 그리고 j가 n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 되고, 넌일 때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t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j가 n보다 작으면, 그리고 트리 j가 j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걸 v1하고 v2를 비교했을 때, 이 v2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j를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를 큰 놈 쪽으로 올리면 되니까. 큰 놈 쪽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t가 트리 j보다 이게 아니면 트리 j보다 이제 클 수 있잖아요. t가 여기 j가 더 큰 놈이었는데 j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미 힙이지. 이미 힙이니까 끝난 거고요. 그게 아니면 트리의 j 나누기 2는 사실은 i죠. 이거 j 나누기 2는 i예요. 이거 i랑 똑같아요. i는 트리 j를 올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t가 크지 않았잖아요. 이게 크거나 같지 않았죠. 그러니까 j를 이쪽에 올려주고 여기 이제 v1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v1 혹은 v2죠. v2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v2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j는 2 곱하기 j라고 되어 있는데 j는 2 곱하기 j는 내가 만약에 t를 이쪽으로 할 거면 이쪽 트리로 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할 거면 이쪽에 서브 트리 또 힙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생각하자는 거예요. 올려주고 어딘가 빈자리가 있겠죠? 그 빈자리가 만약에 v1이면 이쪽에 될 테고 v2면 이쪽에 될 텐데 빈자리를 내려서 거기에다가 t를 다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j는 지금 그 빈자리의 위치입니다. t가 들어갈 j는 아까는 레프트 서브트리였지만 j는 루트가 들어갈 빈자리 이 후보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v2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후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또 j로 하겠지. 후보로 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v1이 올라갔으면 여기를 후보로 보겠지. 그리고 그 중에 만약 얘가 더 컸다면 얘를 또 후보로 보고 얘를 후보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트리 이 루트를 요 하위 트리로 쭉 레프트나 라이트나 하위 트리로 쭉 내려서 어딘가에 내려주는 것이 이 힙 구성 함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힙 구성 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그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 빈자리의 후보의 child죠. child가 아니라 빈자리 후보를 잡아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나온 경우는 거기에 루트 지금 이제 빈자리 후보의 child인데 거기에 루트에다가 t를 올려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힙 구성함수 요거를 여러분들 아까 그 힙 구성하는 그거랑 좀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힙 구성하는 얘가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먼저 나와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요 왼쪽 트리는 요거예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26에 5, 77, 1, 61, 11, 59, 15, 48, 19 이렇게 있죠. 그쵸? 아직 힙이 구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힙을 어디부터 구성할 거냐면 10이니까 이 10의 절반인 5부터 구성할 거예요. 5부터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5가 지금 현재 루트 후보라는 거예요. 루트 후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가 있는 자리 60일이죠. 60일. 여기가 이제 루트 후보가 되는데 60이라고 씹고 이거 레프트를 봐요. 레프트 서브트리 보고 라이트 서브트리는 없죠. 그래서 아까 볼 때 레프트는 J로 봤잖아요. 라이트는 이게 이제 M보다 작으면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M보다 작다는 얘기는 has right죠.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라이트가 더 크면 증가시켜 주는데 아니면 라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쪽은 안 봐도 되는 거죠. 큰 거하고만 보면 비교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이트가 없죠. 라이트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19랑 61을 비교했죠. 19랑 61을 비교했는데 어때요? 19가 작죠? 그럼 얘는 힙이 된 거죠. 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여기 보면 되지. 얘로 하나 무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i가 4인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i가 지금 4인데요. i가 4면 4의 경우에는 1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1에 서브트리가 두 개가 있어요. 8하고 9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하고 48 중에서 라이트가 있죠. 여기 48도 있는데 라이트가 있는데 48이 15보다 크죠? 그러면은 얘가 1에 올라갈 거는 15가 아니라 48이겠지? 그래서 얘를 지금 그 홀이 내려가는 거, 이쪽으로 홀이 내려가고 48은 올라와야지. 48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라이트가 크니까 J 플러스 플러스 했잖아요. J가 하나 증가했죠. J가 하나 증가했는데 만약에 그 J 증가한 것보다 T가 더 커요. 그럼 이미 힙이지? 그러니까 더 언이에요.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J의 페어런트, 페어런트죠. 페어런트에다가 J를 써. 그리고 J는 그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2 곱하기 J로 내려주는 거지. 2 곱하기 J로 내려주는데 2 곱하기 J가 이제 커지겠죠. 지금 경우에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T를 쓰는 거죠. 자, 잠깐 보시면 여기 48의 경우에 크지 않죠. 48을 여기다 써요. 여기다 48을 쓰고 여기에 이제 더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레프트 차일드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인덱스가 넘었지. 그러니까 이 위치에다가 2를 쓰는 거지. 그래서 48이 여기 라이트 이렇게 올라가고 1이 여기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i가 3이에요. i가 3. 그럼 59, 11, 26이면 이미 다 크죠? 완성됐어요. 끝. 어드저스트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60일 왔어요. 61이 48, 19보다 크죠? 어드저스트 끝. 끝난 거죠. 근데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한번 봐야 되겠네. 77. 77의 경우에 레프트는 11. 그죠? 끝났어요. 77 여기 3인 경우 이렇고 2인 경우에 61. 61의 경우 보면 48, 19. 그죠? 끝났어요. 77이 아니라 지금 1일 때 이게 요게 원래 26이 되겠죠? 26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77이 있고 여기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봤어야 되네. 77 끝났고요. 그 다음에 5하고 60일 끝난 게 아니라 5를 보고 여기서 3일 때 5를 보고 그러니까 2일 때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일 때 이 상황에서 레프트는 48이고 라이트는 60이에요. 그럼 5하고 여기가 이제 48이고 60일인데 5일 때 48, 60일이 있으면 48보다 60일이 크죠? 그러니까 60일이 일로 올라와야 되지. 60일이 일로 올라가고 5는 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5는 여기서 또 어드저스트 하면 19가 크죠? 그러니까 19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5는 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가 지금 1이 되기 전이에요. 자, 이제 루트에 대해서 어드저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는 61, 77 중에서 77이 크죠? 77이 올라오죠. 26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11, 59 중에 59가 크죠? 그러니까 59가 일로 올라오죠. 59가 올라오고 26은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서브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6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것이 힙이 완성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전체 완전 트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차일드가 하나라도 있는 것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힙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밑에서부터 쭉 버텀업을 구성을 해 올라오면 전체 힙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엔 쉬워요. 그 다음엔 얘 빼는 거지. 77 빼고 그 다음에 77을 빼고 나면 그 77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이제 여기가 될 거잖아요. 5를 여기다 넣으면서 또 다시 어드저스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힙 정렬함수는 그래서 먼저 힙을 구성합니다. 여기가 이제 힙 구성이에요. 힙 구성하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1 위치에 n-1 위치부터 하는데 탑에 있는 거를 n번째에다 갖다 놔요. 이거는 이제 최대값을 제 위치로 갖다 놓는 거죠. 제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트리 1의 것을 트리 1의 이게 아니고 이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최대값을 제 위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그 최대값을 제 위치가 아니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최대값이 놓일 위치에 엘리먼트 백업 엘리먼트 백업. 그래서 그 맨 끝에 엘리먼트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루트에다 갖다 놔요. 루트에다 갖다 놓고 루트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작은 원소겠죠. 대부분 작은 원소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맨 끝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드저스트 합니다. 어드저스트 하면 다시 힙이 구성되죠. 힙 구성되면 하나 줄여서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힙 정렬 함수의 정렬 예를 보시면 힙이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77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여기다가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 책에 제일 처음 그림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 그림 맞네요. 처음 그림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원래 뭐 했었냐면 5가 있었어요. 5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의 상태가 뭐냐면 전의 상태 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을 갖다 놔야 여러분들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그 그림을 옮겨 볼게요. 네, 여러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옮겼어요. 이게 원래 힙이죠. 이게 초기 힙이에요. 초기 힙. 초기 힙인데요. 자, 초기 힙을 구성했으면 그럼 77을 끄집어낸다 그랬죠? 77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디 끄집어내냐면 요 자리에 쓸 거예요. 요 자리. 여기다가 77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힙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힙은 아니고 힙은 여기까지 힙이죠. 자, 그럼 이 5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기다 갖다 놓는 거지. 5를 여기다 딱 놔요. 여기다 놓고 77에 넣기 전에 물론 저장해 놨다가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저스트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5하고 61, 59 중에서 어떤 게 올라가야 돼요? 61이 올라가야지. 61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5가 1로 내려오겠죠? 그럼 5하고 48, 19 중에 48이 올라가야지. 5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가 비었으니까. 15, 1 중에 15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5가 여기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원소를 쭉 올렸다가, 루트를 올렸다가 쭉 내려요. 어드저스트 가지고. 그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정렬된 거 77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61 빼면 되지? 61을 빼서 원래 그 위치, 여기 아까 77 있었는데, 이 위치에다가 이제 61을 쓰는 거예요. 그럼 힙은 여기까지가 힙이고. 그럼 1을 이쪽에 올리겠죠, 1을. 자, 1하고 48, 59 중에서 어떤 게 올라가야 돼요? 59가 크잖아요. 얘가 올라가야지. 1 자리는 이쪽에 되겠지. 그리고 1하고 11, 26 중에서 어떤 게 올라가야 돼요? 26이 11보다 크잖아. 1로 올라가야 되고 1이 1로 들어가겠죠? 그게 이 상황입니다. 그게 정렬된 거는 61, 77.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힙을 다 소모할 때까지, 아니면 힙에 원소 하나 남을 때까지 해도 되고요. 쫙 다 해버리면 큰 거부터 쭉 이렇게 거꾸로 되니까 인크리징 오더로 소팅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재, 그 정보과학에서 나눠드린 그 교재에 자세한 과정이 이렇게 책 한 페이지로 쭉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힙 정렬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힙 구성하는 방법만 알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부터 n의 첨자를 가정했으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0부터 쓰겠다 그럼 더미 원소를 가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소도 사용해야 되니까 호출할 때 사이즈 -1로 호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그 Q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0부터
n-1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알고리즘은 지금 1부터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 log n이 되겠고요. log n. 왜냐하면 그 힙을 만들 때도 n log n이 들지만 그 다음에 그 n개만큼 그 log n만큼 쭉 내려오잖아요. n log n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기수정렬.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에 가까운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기수가 이제 진법이잖아요. 진법의 베이스거든요. 베이스를 기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10진법이면 기수가 10인 거죠. 8진법이면 기수가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그 어떤 진법, 10진법이면 0부터 9까지 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9까지 이거마다 버킷을 둬요. 이 상자를 둬요, 상자를. 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있기 전에 정렬하던 방법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 정렬할 때 여러분들 뭐 시험지 정렬해야 되는데 시험지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점대, 뭐 20점대 이렇게 아주 쭉 정렬을 하고 그 모으거든요. 그 모은 거 안에서 또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런 방식이 이제 기수 정렬이에요. 자, 그런데 10점대, 20점대를 하면 그 모은 거에서 또 이제 n번 정렬을 해야 되니까 10번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least significant digits로 정렬을 해요. least significant는 뭐냐면 모으는 거를 끝자리부터 모아요. 10점대가 아니고 예를 들면 끝에가 뭐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이렇게 모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그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 n-1개의 레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지금 정렬할 레코드예요. 정렬할 대상이고요. 요 대상 안에 정렬할 대상, 그러니까 정렬할 값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정렬할 값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리고 키는 뭐냐면 이 키가 또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렬할 게 딱 100점까지만 있으면 제일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75, 뭐 1239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요 자릿수 있죠. 요 자릿수 1239까지 있다고 하면 4예요. 키가 D가 4지. D가 4고 275 정도까지 있다. 그럼 D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릿수가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D는 데이터의 최대 자릿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릿수를 D-1부터니까 맨 마지막 자릿수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275면 이제 요게 3이면 여기부터 하겠다는 거죠. 여기부터. 거기부터 해서 자릿수를 큰 자릿수로 가져오면서 쫙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릿수부터 모아놓고 묶고 마지막 그 다음 자릿수에서 모아놓고 묶고 그러다 보면 most significant가 제일 나중에 되잖아요. 그래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구조는 아까 얘는 그 기수 정렬의 레딕스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진법이면 9가 되겠죠. R-1은 그러니까 R은 10이 되고 R-1은 9가 되겠지. 그치? 자, 기수 정렬을 위한 레코드 구조 보시면 아까 그 최대 자릿수 있잖아요. 자릿수만큼 배열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소팅할 때 데이터 레인지 있잖아요. 그 레인지에 따라서 내가 몇 진법으로 하겠다. 그걸 하시면 10진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버킷을 10개 만들고 그 자릿수만큼 키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할 데이터는 여기 이제 실제 데이터죠. 실제 데이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아이템이 인트가 되겠죠. 기수 정렬은 플로팅 포인트 넘버 이런 거는 정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 컴페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릿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는 다음 레코드의 인덱스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인티저로, 왜냐면 레코드에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포인터처럼 사용하는 거죠. 인덱스를 포인터처럼 사용해요. 자, 이것이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 타입의 레코드 n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100개로 정렬을 해야 되겠다면 여기 이제 100이 되겠죠. 여기 100이 되면 그 100개의 데이터만큼 이 스트럭처를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엘리먼트를. 그 과정이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 키도 같이 초기화해야 돼요. 같이 초기화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링크는 처음에는 그 순서대로 링크를 해요. 순서대로 링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순서 링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순서 링크를 우리 마음대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 버킷에 넣으면서 그때 링크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정렬 알고리즘, 이건 이제 알고리즘을 보기 전에 먼저 수행예를 볼 텐데요. 수행예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초기 리스트예요. 초기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부터 버킷에 넣죠. 179 버킷에 넣어요. 8, 208, 8번 버킷에 넣고, 306 여기 넣고, 93 3번에 넣고, 859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로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링크를 만들어요. 이렇게 179에서 859로 가리키게끔 링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859가 있죠. 984 첫 번째죠. 55 첫 번째죠. 9 세 번째죠. 여기 859에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요. 자, 링크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여기에 first 그리고 지금 여기에 end 이거 첫 번째 엘리먼트하고 end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 이거를 하나 넣으면 첫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first하고 end도 이 버킷마다 필요해요. 버킷 개수마다. 자, 9까지 했고요. 271 넣었죠. 그럼 이제 여기에 first는 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 하려고 했더니 93 이미 있죠? 얘 first의 다음 걸로 해주고 얘를 end로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킷을 넣었어요. 버킷을 넣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여기부터 차례대로 술술술 연결해요. 거꾸로 사실은 하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연결하는데, 왜냐하면 거꾸로 하게 된 이유가 여기부터 해야지 이렇게 묶기가 쉽잖아요. 링크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 8번은 208의 다음을 이쪽으로 가리키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되고, 그럼 208도 연결이 되고요. 306의 다음을 이렇게 가리키게 하면 되죠. 306도 연결되고, 5의 다음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연결되고, 984의 다음을 55 연결하면 되고, 33의 다음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93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271의 다음을 93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패스를 돌면 이런 리스트가 나와요. 어떻게 한 건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화살표가 두 개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거는 아까 first 하려고 한 거고요. first 링크고, 얘도 지금 화살표가 first and 이것 때문에 화살표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두 개가 아니고 and 가리켜 주려고 한 거고요. 여기 first and는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패스가 거칩니다. 자, 그럼 지금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세 번만 패스를 거치면 돼요. 두 번째 패스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자릿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첫 패스 다음에 이거 그대로 캡처했거든요. 271은 7이죠? 여기다 넣어요. 93은 9죠? 여기다 넣어요. 33은 3이죠? 여기다 넣어요. 984는 8이죠? 지금 두 번째 자릿수 보는 거잖아요. 8. 55는 5죠? 여기다 넣어요. 306은 0이죠? 여기다 넣어요. 208 0이죠? 자, 208 0인데 여기 첫 번째 거가 아까 여기 이제 first였겠죠? 자, 그런데 208은 그 두 번째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링크를 만들어주고 얘를 end로 해주는 거지. 넣어요. 자, 179는 7이죠? 자, 여기도 여기 링크를 만들어주고 넣었죠. 859 5죠?
859 얘도 링크 만들어줘요. 이렇게 9는 0이죠. 0 0이니까 여기다가 링크를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끝에부터 모아요. 93 이렇게 연결하고 980 이렇게 연결해서 271, 179, 859 이렇게 연결해서 없는 거는 건너뛰면 돼요. 자, 그리고 33, 55 연결하고 9, 33 연결해서 그래서 306, 208, 9, 33, 55, 859, 271, 179, 984, 9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패스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먹기. 306 세 번째죠. 200짜리니까 2죠. 0이죠. 0. 33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링크. 자, 그 다음에 55 역시 0이죠. 100이자는 0이잖아요. 링크. 859 8이죠. 여기다 놓고 271 2죠. 여기 링크. 그 다음에 179 1이죠. 984 9죠. 93 0이죠. 링크. 자, 그래서 각각마다 지금 여기 first하고 end가 first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first 있는 경우는 end도 물론 했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모으면 되죠. 984부터 859, 306 171, 179 얘는 93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9, 33, 55, 93 179, 208, 271, 306, 859, 984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어요? 네, 끝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정책 프로그램 보시면 넥스트 포인터 초기화하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데이터 초기화하고요. 데이터 초기화, 그 다음에 키 초기화하고 이제 같은 루틴에서 보통 써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서 그 루틴에서 쓰면 되고요. 넥스트 초기화는 요것만 보였는데 사실은 데이터 초기화, 키 초기화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시저로, 하나의 펑션으로, init 펑션으로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 연결하는 거예요. 포인터 제로부터 이제 하는데요. 키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D-1은 아까 그 D가 그 자릿수, 디지트 자릿수죠. 디지트 자릿수에서 맨 끝에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빈에는 처음에 empty는 F 이걸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F하고 end, 프론트하고 end를, 각 빈의 프론트하고 end를 각각 R, 버킷이 지금 R개잖아요. R개 버킷, R개 빈개만큼 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키를 알아내서 빈이 비었으면 -1면 빈 거거든요. 그러면 그 P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레코드에 포인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빈이 비지 않았으면 end가 있을 건데 end의 링크를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end를 다시 그걸로 초기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쭉 역수를 주행하면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아요. P는 널링크로 해서 널링크 앞에다가 하나씩 쭉 모아요.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반복하냐 하면 그 각 디지트가 그 키의 제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요. 반복하고 나면 그러면 맨 끝에 P가 만들어지겠죠? 그 P 포인터를 리턴해요. 그럼 거기부터 쭉 그냥 링크를 따라가면서 컬렉트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트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딕스 소트 제가 코드를 보고서 진짜 되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MCS 보시면 여기에 VI 에딕스 소트가 이제 11번이었나? 11번 힙소트고 12번이었나? 에딕스 소트.c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데서 아까 그 링크 있잖아요. 링크도 거기서 하고, 이게 지금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링크도 여기 설정하잖아요. 링크 설정하고 여기서 키를 그 레딕스에 따라서 키도 만들고 밸류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A에 있는 걸 가지고 엘리모드를 초기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제 다시 A로 해서 프린트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요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LR 소트는 지금 있는 거 넥스트 포인터 초기화 그냥 넣는데 이거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냥 넣고요. 요대로 쭉 소팅을 하면 되거든요.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A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그젠플이에요. 이 이그젠플이고 그 이그젠플에 따라서 소팅을 한 다음에 각 그 헤드를 모아서 프린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프린트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잘 프린트가 되겠죠. 레드 소트가 잘 될 건데 그러니까 12번이었죠. GCC 12 레딕스 소트.c 컨스턴트가 아니라고 되는데 12R을 어떻게 놨는지 한번 볼게요. R을 컨스탄트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C11에서도 돼야 되는데 안 된다 하니까 근데 뭐 디파인으로 해보죠. 이거를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요. R-를 사실 제를 없애면 되는데 define R을 10으로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그쵸? 예. GCC CB 레딕스 소트.c 잘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exe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간 과정을 하나씩 보고 싶으시면 12 레딕스.c 보시고 여기에서 하나의 리스트를 결합한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그때마다 요거를 포스트 프로세싱 한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toYY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중간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보고 싶다.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코드 중에서도 중간에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중간 과정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드가 지금 P니까 P부터 이렇게 해서 사이즈로 하면 아마 중간 과정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 건 두 번 나오겠네요. GCC CB 레딕스 소트.c A가 없대요. 사이즈도 디클레어 안 돼 있고. 자, 그 A는 아까 메인에 있었죠? 메인에 있는 거를 디클레어 해줘야 되겠네요. G 사이즈는 1로 넘어오지 않나요? N이 사이즈죠? 사이즈는 N이에요, N. 자, 그러면 이게 N이니까 N으로 해주고요. N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을 하나 만들지 뭐. 배열 지금 출력할 배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AN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컴파일 안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있다고. 되네요. 다행히 컴파일 됐습니다. 자, A.exe 해보시면 아까 했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책이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뭘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는 1의 자리로 소팅이 되어 있는지 1, 3, 3 그쵸? 4, 5, 6, 8, 999 돼 있죠. 자, 여기는 이제 10의 자리로 소팅이 되지. 0 여기도 0이죠. 3, 5, 5, 7, 7, 8, 9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로 소팅이 되는지 100의 자리로 소팅한 게 결과죠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정렬 프로그램 실행 결과 살펴봤고요. 이거의 오더는 여러분들 아까 보면 그 기술정렬 프로그램이 디지트만큼 록을 돌았잖아요. 그 오더 오브 디지트 있죠. 아까 디지트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빈도 이렇게 했잖아요. 빈 그리고 그 각 빈마다 이제 빈이 R이죠. 빈이 R인데 그래서 이제 오더 오브 n R이 되는데 보통 얘는 컨스탄트죠. 얘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오더 오브 dn이 되겠습니다.
자, 사전순 정렬은 레딕스 소트를 앞에부터 하면 돼요. 지금 사전순 정렬은 여기 있는 것대로 이제 보면 커퍼 스미스도 있고 다익스트라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허프만 유명한 사람들 다 있네요. 호프크로프트,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 앞에부터 레딕스 소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커퍼 스미스, 다익스트라 뭐 이렇게 하면 대신 이제 그 알파벳이 26자인가요? 26개의 버킷이 필요하겠죠. 그쵸? 뭐 대소문자를 만약에 구별하겠다 하면 버킷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보통 사전수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으니까 알파벳 수만큼 버킷이 필요합니다. 자, 위상정렬. 위상정렬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작업 지시 순서나 과목 수강 순서 이것이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C를 배운 다음에 C++ 배우고 그 다음에 자료구조 배운다. 자료구조 배우고 알고리즘 배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바를 배울 수 있고 자기 데이터 스트럭처 배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은 이 다음에 배워야 된다. 어떤 순서로 수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걸 위상정렬이라고 하는데 위상정렬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 그래프를 나타낸 다음에 그래프에서 인디그리가 없는 놈부터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1, 5 중에서 아무거나 1 하나 끄집어내고 1 지워요. 그 다음에 아웃고잉 지우면 그 다음에 없는 거는 2, 5죠. 그쵸? 그래서 5를 해도 되고요. 지워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거는 이제 2, 3이죠. 3을 먼저 했다. 지워요. 그 다음에 2, 6이죠. 2를 먼저 했다. 지워요. 6이죠. 6 지우고 4. 이런 게 이제 위상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순서를 바꿔도 돼요. 위상 정렬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1, 5 중에서 5를 먼저 했어요. 특이하게 지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디그리가 없는 거는 1밖에 없으니까 1 했어요. 지웠어요. 1 한 다음에 2, 3 중에서 나는 2부터 먼저 하겠다. 2 지웠어요. 그럼 3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3, 6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3, 6, 4 이것도 올바른 위상정렬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위상정렬 아이디어는 인디그리가 0인 정점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기고 그 정점을 그래프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정점마다 인디그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앱스 포스트 서치를 이용해서 인디그리 계산한 다음에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을 Q에 넣고 그걸 Q에서 하나씩 뽑고 간선 제거하고 그 다음 0이 되면 다시 Q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상정렬 알고리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정렬과 탐색 알아봤는데요. 탐색 알고리즘은 상당히 쉬웠죠. 나중에 정렬에 비하면 상당히 쉬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정렬에서도 탐색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 살펴보는 탐색 알고리즘은 대부분 다 오더 오브 n인데 이진 탐색만 오더 오브 로그 n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다 오더 오브 n 스퀘어인데 합병 정렬하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힙 정렬 있죠? 힙 정렬 그걸 빼놨는지 모르겠네. 얘 둘만 오더 오브 n 로그 n이 됩니다. 퀵소트는 평균 이렇고요. 퀵소트는 월스트 케이스는 n 스퀘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기수 정렬의 경우에는 그 디지트 자릿수하고 n 그거가 되고요. 사전수 정렬은 그러면 스트링 랭스가 되겠죠. 스트링 랭스하고 버킷 n 스트링 랭스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정렬 나와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제가 줌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답변 받을 테니까 한번 충분히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